집은 잘 보셨나요? 저번 현장을 보시다가 또 이 현장을 보니 뭔가가 이게 확 변화가 좀 있지 않나요? 예, 여기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한화 꿈의 그림 47평형이고요. 가족 구성원은 이제 4분으로 사모님께서 저한테 한 5개월 전부터 오셔가지고 디자인을 컨셉을 잡은 집이거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수정을 했던 집입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사장님은 더더욱 만족하시고, 저번 현장은 시공에 조금 심혈을 기울였지만은 이번 현장은 좀 디자인적으로 고객님의 니즈를 받아서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으로 완성해 드렸습니다. 또 제가 막막인데 군데군데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전실 같은 경우는 회백색 실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갤러리 같은 느낌을 원하셨기 때문에 탄성이랄지 뭐 세라믹 같은 경우는 칠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러프하다 보니까. 순백은 아니지만 회백색으로 해서 따뜻한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실은 꾸며드렸고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게 타일도 원하셨거든요. 뭐 물론 해놓으면 고급스러운데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든다고 설계를 조금 이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에 여기가 이제 방화문이었었거든요. 중문. 근데 이제 여기를 갖다가 아치형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 이제 신발장. 신발장 굉장히 넓죠. 내 식구 신발 여기에는 아주 뭐 널널하죠.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타원형 거울에 같은 느낌의 팩트 화이트 소재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신발 신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 같은 경우만 띄우고 이쪽은 띄우지는 않았어요. 이제 중문입니다. 중문은 철제 원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또 아치도 만들고 그러는데 중문은 그냥 깔끔하게 통유리랄지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투명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막 이렇게 표시 건들지 말라는 어떤 그런 것들. 한 줄 같은 경우 괜찮죠. 사각으로. 그래서 원 슬라이딩을 이렇게 해드렸고, 일본 프리뷰에서 되게 재밌어 하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방이었습니다. 방인데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한 거거든요. 47평인데 거실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 방을, 작은 방을 확장함으로써 47평다운 어떤 거실이 이렇게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거실이 더 넓어졌죠.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을 했을 때 좀 팁을 드리자 그러면, 여기가 화단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화단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철근이 있는 거하고 조적이 있는 경우. 여기는 조적입니다. 여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층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있는 곳이라서 대략 한 250에서 300 정도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방, 거실, 이제 방 이런 데들을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여기 폭이 뎁스가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치를 하게 되면 좀 안 이뻐요, 사실. 아니면 이게 완전히 커버리던지, 이렇게 좀 좁은 공간 같은 경우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거실 공간들은 사각으로 그렇게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딱딱 붙어 있죠. 이런 사이가 이렇게 조금씩 떠 있으면 먼지랄지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공으로 정확히 이제 짜서 틈새 없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목공 시공이 정말 잘해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목공 시공은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 목공이 아무것도 아니죠. 대신에 이제 참고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할 때 이런 집기들 있죠. 집기들 치수를 좀 정확히 목공에 잘 전달해준다든지,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나중에 틈새 이만큼 벌어지면 어머 이거 어떻게 뭐 다시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요 집에 많이 하는 86인치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집어요. 이만큼 띄우고. 근데 여기는 그냥 안에 10cm 정도만 박스를 짜서 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띄웠어요. 여기에 맞게끔. 철제랄지 뒤에 보면은 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매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집이 또 이만큼 또 튀어나와야 되고, 벽체 자체가 많이 두꺼워져 버리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에 또 하나 드리자 그러면, 신장의 비율에서 저 보는 각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략 뭐 저기는 750 잡니, 850 잡니 그러거든요.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소파의 높낮이 계산해보고 여기 앉아서 봤을 때 이제 고개 꺾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장에 와서 직접 이제 체크하고 목공을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걸어두니까 집이 좀 갤러리 같이 어떻습니까?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중요한 주방입니다.
후드가 원래 이쪽에 있는 걸 후드를 또 이쪽으로 옮겨드리고 이쪽으로 이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600각짜리 포슬린 타일로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 디귿자로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여기 벽면을 칠 수가 없어요. 이 여기가 내리백이다 보니까 이런 디귿자 구조를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가 분배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분배기 이동까지는 소비자가 원치 않아서 그냥 여기에 개수대를 설치를 이제 해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주방 베란다였었는데 세탁기랄지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아버리고 단열해버리고 김치냉장고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보조 주방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이잖아요. 이쪽이 시선이. 여기가 걸레바지가 또 이렇게 대부분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이는 쪽이라 굳이 이게 보조 주방인데 걸레바지를 이만큼 뭐 120, 150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운돼서 가릴 수 있게끔 디자인 시공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거실 쪽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이제 무문선으로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발페인트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때요? 깔끔하죠? 이쪽에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커튼도 간접 조명으로 이제 해드리고 이쪽에 이제 월로 한번 쳐주고 간접 조명을 이제 설치해드리고 우리 실링팬 얘기를 안 했었었는데 거실 같은 경우는 52인치로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는 48인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붙박이장 뭐 여닫이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손잡이는 따로 했어요. 이케아 손잡이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기존에 있던 시스템 옷장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걸 살렸습니다. 살려서 여기는 조립을 해드린 거고 도배하고 그 다음에 바닥재는 이제 해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문짝을 새로 이제 가구 문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 이제 사모님이 간단하게 화장할 수 있게끔 화장대를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어때요? 색깔 예쁘죠?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욕조가 2인용 욕조라서 굉장히 크고요. 여기는 파고 간접으로 이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샤워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쌓고 이제 파티션 박스형으로 타일 접어서 졸릴 것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이제 세면대 같은 경우는 타일로 이것도 다 접었습니다. 여기 금속으로 여기를 다 접고 타일로 접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설치를 이제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 공사할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외벽이다 보니까 단열재가 조금 있었거든요.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매입식으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가구가 나왔을 건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반매입으로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일하고 거의 비슷한 필름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맞춰 드렸습니다. 여기는 욕실을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공용욕실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비슷한데 그래도 좀 하나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실리콘이 없어요. 테두리에 실리콘이 없습니다. 이런 데들이 최대한 타일을 띄우게 시공을 안 하고 거의 붙인 식으로 거의 했어요. 근데 너무 딱 붙여도 안 됩니다. 거의 딱 맞게 붙이고 여기에 줄눈을 제가 3회 정도 집어였어요. 그러면 크랙은 잘 안 합니다. 크랙이 지금 안 났잖아요. 무실리콘으로 작업을 여기는 해드렸고요. 여기 선반 같은 경우도 위치에 맞춰서 타일용 코너 선반 제작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공업자들이 좀 싫어하겠죠. 이런 거 막 꼼지락거려야 되니까. 마담님한테 그럼 아무 일도 아니라. 그럼요. 그럼요. 이런 건 이제 조리 작업을 알아서 이제 해드려야 되고 실리콘을 바르지 않았다, 쏘지 않았다. 그것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어떻게 좀 잘 보셨습니까? 소비자분의 어떤 그런 니즈가 확고한 갤러리 같은 그런 분위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마감왕님이 아니라 디자인왕으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 왕요? 뭐 우리는 뭐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시공을 해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와서 보시니까 너무나 잘 나오고 너무나 좋네요, 기분이.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뭐 댓글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루담 디자인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다 가능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담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